안녕하세요. 안녕. 어제 인터뷰 어떠셨나요? 어제 인터뷰? 네. 어제 이제 프레드 페리 이제 피케 폴루티 네.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뭐 재밌었어요. 그 뭐 인터뷰야 뭐 모르겠어. 이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음, 좀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그 닫는 층이 또 다르니까 네. 가게 홍보도 할 겸 또 그냥 아예 생판 모르는 데서 요청이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했죠. 예. 근데 이제 인터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영상을 찍는데 네. 자꾸 나를 연기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요? 그 질문에 대답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면은 이게 텐션이 이게 다르죠. 텐션보다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지나고 두 번째부터는 연기니까 그쵸, 사실. 아, 아주 곤란했습니다. 아, 근데 또 아유 또 그 다 스태프들도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프레드 페리 좋아하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라? 잘 몰라요. 프레드 페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잘 몰라가지고 아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피케티의 네. 3대 천왕이죠. 아, 폴로, 라코스테, 네. 프레드 페리. 두 개 다른데. 폴로는 프레드페이는, 폴로는 미국, 네. 라코스테는 프랑스, 프랑스. 그리고 이제 프레드 페리는 영국. 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프레드 페리가 가장 약세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거기도 헤리티지가 있고, 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제일 큰 강점은 뭐냐면은 네. 약간 배드보이 느낌이 있다는 거야. 배드보이. 폴로는 그냥 피케는 뭐 그냥 모범생 느낌의 뭐. 모범생, 그러니까 라코스테가 약간 착한 이미지가 네. 강하고 폴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하기 뭐 할 정도로 전천후고. 음. 왜냐면 카니에도 아, 있고 그죠, 뭐 그죠, 그죠. 아니면 그 로라이프 하는 흑인 갱들도 있고 하다못해 그 울프 오브 음. 월스트리트에서 누구니 디카프리오도 있고 나오고 그 마약 네. 중독자의 돈밖에 모르는 그냥 일반 서민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잡히는 게 없잖아. 근데 이제 프레드 페리는 딱 하면은 그 모즈족 음. 모즈족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할리 타던 애들하고 베스파 타던 음. 애들하고 왜 나뉘거든. 네. 베스파 타는 애들이 약간 비트즈 같은 차림으로 그게 이제 모즈족인데 한번 둘이 붙었어. 아, 진짜요? 그래서 모즈족이 이겼어. 오. 의외죠. 마초들이 이기고.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찐 마초였던 거지. 음. 찐 또라이들. 그리고 이제 프레드 페리 딱 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그 트랜스포팅이거든. 아, 근데 뭐 트랜스포팅에서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난 몰라. 네. 기억도 근데 안 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그런 스킨헤드의 네. 이거 브랜드에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오나지. 음. 그래서 브랜드가 섹시해야 되는데 섹시한 건 착한 이미지에서는 안 나오거든. 그쵸. 나쁜 이미지에서는. 그쵸.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애가 착한 일을 하는 느낌이어야 된다. 음. 착한 애가 나쁜 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건 나쁜 거잖아. 그쵸. 근데 나쁜 애가 착한 일 하면은 두 배 착한 거거든. 그쵸, 그쵸. 나쁜 거가 1 깔리고 착한 게 한 3 본성을 깔려. 뭔가 거슬러서. 그럴 때 약간 섹시함이 있는데 음. 저는 프레드 페리가 갖고 있는 그게 자기네들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어마어마한 강점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음. 아무튼 이제 여기 네오가 마침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얘기 나눌 게 이제 네오 빈티지, 맞습니다. Y2K 패션 이런 거. 난리죠. 네, 예, 난리 났죠. 그쵸. 뉴진스. 뉴진스를 비롯해서 요즘 그냥 애들 좀 옷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애들 보면 다 그 옆으로 넙죽한 선글라스 있잖아. 네.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네, 원래는 뭐 구찌 이제 막 00년대 구찌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저희가 상당히 빨리 이 네오 빈티지에 대해서 큐레이팅을 잡았던 샵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스타트였어요. 네, 거의 예. 진짜. 그래서 사실 네오 빈티지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만들었거든. 네. 내가 만들었어. 근데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지. 음. 요거 워딩을 짤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어떻게 하면은 그 딱 손에 잡히는 새로운 말을 잡을까? 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일본 잡지에서도 네오 빈티지 특집편이 있더라고. 아, 그 워딩 그 뜻도 똑같은. 비슷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오 빈티지를 이제 90년대로 생각하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빈티지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잖아. 지금으로부터 몇 년, 맞아요.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00살 넘어가면 앤틱으로 치고, 네. 그 다음에 30살에서 한 100살 사이를 이제 보통 빈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원래는 80년대는 안 쳐주다가 80년대도 쳐주고, 그쵸, 그쵸. 90년대 안 쳐주다가 90년대도 쳐주고, 그쵸. 언젠가 뭐 00년대나. 00년대 안 쳐주다가 00년대도 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시간이 흐르고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샵을 시작할 때는 구제랑 빈티지랑 이렇게 확 갈려 있었어. 그래서 빈티지 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막 3대장처럼 손에 꼽혔지. 옴니피플. 네. 옴니피플은 사실 구제부터 다 있었고, 아, 그러니까 포션이 구제랑 빈티지가 거의 뭐 반반 정도라고 치면은 매그놀리아 미스가 약간 빈티지가 좀 더 많았고, 밀리터리 위주의 그런 팔리는 구제 같은 거는 좀 적었고, 뭐 6대 4나 뭐 7대 3, 6.5대 3.5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라따몬따, 아, 예. 라따몬따가 이제 빈티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편한 세컨핸즈라고 봤었어야죠.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빈티지 구제만 알고 빈티지 전혀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오기 형이 나 데리고 막 일본도 다니고, 그다가 라따몬따를 데려간 거야. 네. 라따몬따의 VVIP거든. 오기 오. 형이. 그러니까 여기가 찐이다. 여기 가서 배워야 된다. UM빌리지에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연남동인가 연희동으로 옮겼어요. 아. 저는 홍대에 있을 때밖에 못 가봤는데, 어, 라따몬따에 갔을 때 이제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건을 소싱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숙제였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사장님 뭐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네. 그 친구가. 근데 거기 라따몬따에 있는 거는 내가 내 취향이 아니었거든. 걔는 좀 빡세잖아. 저는 그냥 뭐 90년대 챔피언 리버스 위브나 파타고니아나 리바이스 이런 거 좋아한다. 구제 폴로 이런 거 좋아한다.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그 소싱하는 능력이 있고, 근데 그거는 다만 자기네들한테 보석이 아니니까 거르는 거야. 마치 외국 사람들이 굴이나 미역을 안 먹는 것처럼, 네. 김을 안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산처럼 모아줄 수 있다는 거야. 아. 씨, 모아줘. 그랬더니 안 모아주더라고. 아. 그치, 뭐 자기가 돈 되는 일도 그렇죠.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딱 갔을 때, 그 라따몬따 갔을 때 네. 약간 그 고정 멘트 같은 게 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오기영이 그 JI를 설명할 때 약간 이제 이 빈티지계 선교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아, 선교사. 오. 그렇게 얘는 되게 시리어스한 거야. 목숨을 건 거야. 오. 그러니까 찐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존의 이 선배님들이 이 구제랑 빈티지랑 구별도 못하고 빈티지의 가치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자기가 네. 이거를 선교해 나가는데 아. 이미 선입견이 되게 흐리멍텅하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느끼면서 약간 그 반항심이랄까? 구제가 뭐 어때서? 물론 그걸 구별할 줄 모르는 건 문제지만 실제로 빈티지랑 구제랑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게 있을까? 뭐 사람의 뭐 취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빈티지라는 어떤 절대적인 정의가 있죠. 네. 이게 만인에게 통용되는. 근데 그것만 있냐? 이제 개인이 정의하는 빈티지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나의 어떤 추억, 음. 나의 판타지. 네. 내가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나 어렸을 때 내가 개포동에 살았는데 네. 현대 1차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찐 부자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막 그때 10만 원 넘는 나이키 운동화가 나왔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패션 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사회면에 나와 나왔어요? 등장한 10만 원 운동화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아, 거야. 오. 그게 진짜 사회 이슈였어. 오. 근데 우리 아파트 형들 대부분 신고 다녀. 오. 졸라 멋있어. 내 기억으로는 맥스였어. 원래 조던이었나 맥스였나 그랬어. 원래 조던으로 끊고 그 다음에 맥스도 10만 원 넘는 게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맥스 95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질 순 없지.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나한테는 가치가 있고 추억이 있고 나한테는 걔를 빈티지라고 불러도 될 만한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 절대 정의를 따라야만 될 것이냐. 네. 이게 저스티스가 아니라 이제 스테이트먼트인 거죠. 그냥 나에게 있어서 빈티지도 내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빈티지는 나의 유년 시절인 90스인 거야. 그래서 나는 90스를 파는 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게 벌써 6년 전이니까 네. 그때만 해도 뭐 더 이제 안 쳐줬죠. 그냥 생 구제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자랑스럽게 90년대 폴로 이런 걸 팔았는데 내가 계속 일본에 바잉 트립을 1년에 2번, 3번씩 가잖아. 네. 갔는데 이제 도쿄에 가면은 이제 가장 큰 빈티지 군락이 이제 코엔지고 그 다음에 뭐 시모키 타자와 네. 그 다음에 뭐 오모테산도가 이제 하라주쿠 쪽에 네. 그런 쪽에 이제 군락들로 막 뭉쳐 있단 말이야. 키시조지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코엔지 같은 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선배로서의 약간 그런 큐레이팅 느낌이 있고 시모키 타자와는 약간 더 젊음의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시모키 타자 가면 다 90스야. 싹 다. 막 물건 하면서 막 그때 막 내가 뭘 구했더라. 내가 막 고리 굵은 코드로이 팬츠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노티카나 뭐 폴로나 막 샀지. 막 잔뜩 있으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나도 원래 코엔지에서 오리지널 빈티지만 했었다. 근데 90스로 바꿨다는 거야. 네. 시류를 쫓아서. 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좀 느꼈죠. 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서 또 가면은 이제 코엔지까지도 오리지널 빈티지 파는 데가 많이 거의 없어. 오. 지금 가면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 실제로 지금 코엔지 가서 오리지널 빈티지, 미제 오리지널 빈티지 파는 데는 한 손으로 꼽아요. 아, 진짜. 뭐 예를 들자면 뭐 사파리 2호점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등등 거의 다 90년대 캐주얼 아니면 약간 스트릿 무드의 네. 그런 것들 오, 신기하네요. 그렇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거기는 이게 좀 빠르니까 네. 우리보다 몇 년이라도 빠르고 어쨌든 세월은 지나가니까 빈티지가 이제 80스까지 쳐준던 게 이제 90스까지 넘어오는 게 일본의 현상으로 먼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자신감을 가졌죠. 더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공공스까지도 오겠네. 아, 그러네요.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쵸. 근데 공공스가 또 나도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네. 그것도 나의 옛날인 거야. 아. 얼마 전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되게 핵심적으로 네오 빈티지로 밀고 나갔던 게 이건데 네. 아이고
우라! 오. 네. 이거는 프라다 아메리칸 컵이라는 스니커즈인데 네. 이게 90년도 후반인가에 나왔어요. 네. 내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네. 제가 이제 압구정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다 뭐 포스 신고 조던 신고 뭐 팀버랜드 네. 신고 했지. 근데 조금 멋있는 형들은 이걸 신는 거야. 멋있는 누나들. 오. 압구정동에 그 로데오 거리에 가면은 네. 이거에 세미 힙합 바지를 입고 어. 졸라 멋있었지. 이게 약간 그게 진짜 많이 신었어. 닥터 마틴 이런 거 다음으로. 근데 내가 살 수가 없잖아. 너무 비싸죠. 너무 그때만 해도 두타 2층 막 이런 데 가서 막 병행 수입되는 거 사도 거의 막 30만 원이었어. 오.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지. 근데 막 그때 막 친한 누나 동생이 나 두 학번 선배였는데 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난 거야. 뒤에서 아이고. 누가 받친 받은 거야. 아이고. 큰 사고는 아니야. 아, 예. 넘어졌어. 딱 넘어지고 별거 아니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형이 이 친구한테 야 누워 있어. 아. 그래가지고 합의금 뭐 병원 치료비 같은 걸 받아서 바로 갤러리에 가서 이거를 사셨던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 눈에 이제 띈 거지. 저거 공공스로 되게 대표되는 아이템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밀었죠. 그래서 지금도 인스타 들어가셔서 해시태그 걸고 한글로 네오 빈티지 치면은 수박 계정의 글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이 프라다 아메리칸 컵이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정말 많이 팔았고 지금도 아까워. 내가 그때 그냥 팔지 말 걸. 왜냐면 뭐 예쁜 것들 다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00년대, 뭐 90년대 이런 거라고 해서 내가 큐레이팅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있었던 디자인들이 있거든. 사실 이 00년대 이 네오 빈티지의 핵심은 또 다른 해시태그로 얘기하는 게 구수한 퓨처리즘이야. 퓨처리즘이라는 거는 약간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지 알겠지? 네. 약간 소재도 그쵸, 광택감이 미래적 뭔가 있고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반짝반짝 디자인이잖아.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은 되게 상상의 기반으로 한. 근데 이제 그것도 네오 이제 퓨처리즘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인 거야. 그러네요. 그때 진짜. Y2K로 생각하면은 그쵸. 이미 지금 패션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네. 강산도 2번이나 변했고 촌스러울 대로 촌스러워진 상태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와 씨발 미쳤다. 이게 20년 전이고 지금은 좀 귀여워진 거지. 그리고 좀 촌스러워지고 그때 당시에 저랬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아메리칸 컵은 최초로 나왔던 어글리 슈즈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뭐 발렌시아가 이런 라프 시몬스의 네. 오즈위고도 없었고 네. 라프 시몬스의 오즈위고가 없었으면은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건데 진짜. 이게 나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 이건 실제로 프랑스 어느 현대 미술관에 가면은 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오. 초판이 하얀색으로. 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 중에 이제 뭐 DKNI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폰트가 90년대에는 되게 정직하게 직사각형으로 서 있어. 네. 근데 이제 00년대로 오면 막 레이싱처럼 이렇게 막 누워 있어. 예. 타이포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90년대 에디바우어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 90년대 바나나 리퍼블릭, 갭 이런 거를 사실은 나는 네오 빈티지라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게 이 네오 빈티지도 나이가 젊어지니까 네. 어느 순간 내가 좋아했던 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이쯤에 바나나 리퍼블릭이나 뭐 에디바우어나 이런 것들 LL빈이나 이런 것들이 네오자를 붙이기에는 올드해진 거야. 너무 구수해. Y2K 감성이 없어. 근데 그 브랜드에서 00년대에 지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온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게 있어. 네. 예를 들자면은 에디바워의 이비테크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까니에도 입고 나와서 좀 유명해지고, 음. 그리고 DKNI도 DKNI 테크 뭐 이런 게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모든 명품 브랜드들의 스포츠 라인이 있어요. 네, 알죠. 이것도 그죠. 프라다 스포츠, 샤넬 스포츠, 네. 뭐 그런 것들, 뭐 제냐 스포츠 이런 것들이 되게 고 90년대 말부터 00년대 초반의 느낌이 네오 빈티지를 소개할 만해. 음. 근데 사실 이런 시조는 70년대부터 있었어요. 음. 미국의 대공황이 오기 전에 네. 걔네 얼마나 부자였어. 그쵸.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뭘 만들어도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있는 거지. 음. 이게 빡빡하면은 이건 무조건 팔리게 만들어야 되고 내놔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도전할 수가 없잖아.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또 네오 빈티지로 되게 중요하게 큐레이팅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밀턴에서 나왔던 벤츄라라는 시계가 있어요. 네. 아, 기억해요. 예, 요 인서트로 좀 넣어주세요. 네. 다 인서트로 좀 넣어주세요. 네. 그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맨인 블랙에서 나오고. 그것도 수박이 처음 큐레이팅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이게 자화자찬이라 좀 민망하지만 저는 이게 빈티지 샵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는 물건을 잘 소싱해가지고 깨끗하게 케어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파느냐, 이것도 실력의 한 축이지만 세상 어느 가게에서도 이거를 큐레이팅 하지 않았는데, 야 이거 가치 있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디자인 아니야? 라고 이제 발견해서 밀었을 때 밀었는데 안 밀리면 뭐 그건 어쩔 수 그거는 없는 거죠, 실력이 뭐. 조금 부족한 거고 그 프로로서 이제 프로라면은 이제 작정하고 내가 이걸 모아서 밀어보겠다 했을 때 밀렸다면 그건 프로로서의 실력이 있는 거죠. 수박이 그런 큐레이팅을 이제 없는 큐레이팅을 만들어내는 저는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뭐 이 스니커즈도 그렇고 뭐 그 시계도 그렇고 아, 그쵸. 물론 저희 카피한 것도 많아요. 네. 뭐 제일 큰 예로 이제 뭐 90년대 스와치라든지 음. 그런 거는 이제 대구에 있는 LBB라는 편집샵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였고, 그리고 사실 뭐 옛날에 90년대 가수들이 이제 외국 음악 듣기 어려웠을 때 외국 거 막 카피했던 것처럼 뭐 서태지나 뭐 이슈들이 많죠. 룰라나 뭐 룰 이슈들이 있죠. 일본 음악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일본을 자주 가니까 일본에서 보고 왜 저게 많이 있지? 아. 근데 수박하고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드 코치예요. 아, 어. 올드코치. 코엔즈에 갔는데 뭐 잔뜩 있고 그거랑 뭐 클락스 왈라비 이런 것들 잔뜩 있고 어느 샵에나 가나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거야. 미국에 가도 미국에는 큐레이팅까지 안 돼 있었는데 저거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카피해서 한 적도 있지만 anyway 아무튼 이 그 Y2K 패션이나 네오 빈티지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시대로 구분한다기보다도 디자인적으로 한 획을 그은 애들이어야 돼.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또 자동차에서 빗대서 얘기하자면 구아방, 현대에서 아반떼 이게 그 시기가 있거든. 자동차 디자인이 둥그러지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랜저에서 뉴 그랜저로 바뀔 때 한번 둥그러지고 뭐 그런 등등등.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뭐 마티즈 마티즈도 그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아, 페라리 그래요? 디자인하는 사람이. 오. 그래서 원래는 그 마티즈 디자인이 뭐랑 최후까지 갔냐면은 그 이탈리 브랜드 거 조그만한 피아트. 아, 피아트. 아, 피아트 100인가 뭐 1000인가 뭐 네. 그 제일 조그만 거 알아요, 있잖아요. 알아요. 제일 싼 이렇게, 외제차.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예. 그거랑 이
뭐지? 마티즈. 마티즈랑 두 개가 올라갔다가 얘는 아, 이제 밴당하고 얘가 선택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우에서 디테일을 못 잡아서 그렇지 그 마지막에 로고를 붙이는 거라든지 예. 그냥 로고 다 떼고 예쁘게 하면은 마티즈가 진짜 예뻐요. 마티즈 원이.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밀었던 그 네오 빈티지랑 네. 90년대 느낌과 디자인적인 어떤 기조, 그다음에 00년대 Y2K랑 극명하게 갈리는 자동차 디자인이 처음에 수박이 밀었던 그 네오 빈티지 90년대 느낌은 정확하게 프라이드예요. 옛날 프라이드. 그것도 대단한 차입니다. 명차 오브 명차고. 근데 거기서 00년대 Y2K로 넘어가는 게 네. 그 마티즈예요. 동그라지. 예. 그리고 이제 뭐 구아방 이런 것들도 이제 90년대 느낌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90년대 빈티지들 네. 저희가 처음에 네오 빈티지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요즘 보통 올드라는 말을 붙여요. 아, 올드 갭, 이제는, 올드 예. 코치, 올드 나이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00년대 무드가 되는 애들을 네오 빈티지 이렇게 저 스스로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제 나뉘는 거죠. 2023년에는 그 워딩이 좀 더 정확하게 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왜 이게 이 난린가. 근데 뭐 뉴진스 때문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사실 뭐 그죠. 예, 이게 수면 아래에서는 패션 쪽에서는 이미 언급도 많이 돼 있었고, 근데 올해는 이게 유행일 거야, 올해는 이게 유행일 거야, 올해는 이게 유행일 거야 하다가 뉴진스가 딱 등장하면서 그게 진짜로 수면 위로 딱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행일 거야, 유행일 거야, 막 Y2K가 유행이야, 유행이야, 유행이야 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는데 요거 안 되네. 디자이너들이 다음에도 만들었는데 요거 안 되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야. 그쵸. 아직 대중들에게는 이건 안 되나? 음. 그게 경험치가 쌓이면서 요번에는 대중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Y2K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때 빵 뉴진스가 나와가지고 시너지가 하고 팡 터진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네오 빈티지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디젤, 디젤의 디자인들. 아, 디젤. 근데 디젤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디젤도 워낙 매스를 상대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근데 약간 디젤의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디젤도 원래 되게 고가의 이태리 캐주얼 브랜드인데 지금 뭐 LVMH 뭐 이런 거밖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디젤의 모회사인 브레이브맨도 엄청 큰 명품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빅터 앤 울프 이런 것도 갖고 있었고 디스케어도 이런 것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조금 디자이너들이 오리지널리티를 적극적으로 훼손시키면서 이 시대성을 반영하고 약간 뭐 우주를 상상하고 그런 디자인들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 또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프 시몬스가 아디다스하고 콜라보하면서 내놨던 오즈위고. 저는 그건 아직도 사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라프 시몬스하고 아디다스하고 콜라보한 것 중에 또 하나인 이게 뭐 스피드러너인가 그럴 완전 새 거거든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새 거예요. 아, 이거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라프 시몬스의 그 디자인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네오 빈티지로 저는 쳐요. 이것도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은 됐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몇 살을 먹었느냐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보여주게 되겠다. 좀 이거는 이제 마르지엘라하고 G샥하고 콜라보한 건데 이 은색이 팔찌야. 이 두 개를 같이 차는 거야. 아, 진짜요? 떼고 찰 수도 있고 이게 이걸로만 찰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몇 개 한정이고 가격은 원래가 31,500엔인데 그러니까 30만 예, 원, 30만 리테일 프라이스가 아마 한 3배 정도 돼 있고 리테일이 아니라 그 피가 붙었을 때 네, 그 피가 붙었을 때. 저희도 저거 70만 원인가 팔고 있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그래서 또 10년이 또 지나면 또 바뀌겠죠. 2010년도 거에서 그죠. 의미 있는 디자인을 찾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그거에 맞는 워딩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 계속 걔네들을 네오 빈티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00년대는 또 어떻게 불러줄 것인지. 걔네가 올드를 담당할 수도 있고, 90년대가 그냥 오지 빈티지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한번.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00년대 무드의 네. 이거 완전. 디올의 선글라스인데, 음. 이것도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무드의 고글의 느낌이 요즘은 그냥 매대에 깔려서 팔리는데 그러기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잘하는 패션 브랜드 화보 같은 데 등장을 해요. 봤어요. 네, 많이. GQ 보그 이런 네. 데는.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런 거가 수박이 큐레이팅하는 전반적인 90년대 아메리칸 캐주얼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재밌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샵들은 안 했었고. 그쵸.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것들도 있고. 많아요. 많고.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젊은 애들이 하는 애들은 00년대 무드를 정말 잘해요. 확실히. 예를 들자면 뭐 펠레펠레라든지 이런 또 뭐가 있지? 뭐 하여튼 그 00년대 때 막 그 퍼프데디가 입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그 아티스트가 한 명 있는데 기린이라고. 알죠. 그 에이폴 타운에 네, 대단하죠. 그 친구가 처음에 기린으로 등장했을 때가 마이필라로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컨셉을 90년대로 미친 듯이 잡았잖아요. 그쵸. 뮤비도. 그 100%의 걔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퍼프 데디가 아니라 퍼프 데히로 00년대 컨셉을 미친 듯이 잡고 나왔어요. 그거랑 이제 완전히 그게 약간 교과서 같은 행보죠. 대단한 예.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 퍼프데이가 입는 그런 어떤 패션들이 요즘 동료나 조금 힙하게 자라는 나이가 한 20대의 사장님들이 큐레이팅을 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그냥 일단 1차로 광장 이런 사장님들이 그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안 갖고 오니까 내가 가서 고를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공장이 잘 안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는 갖고 오면은 다른 애들이 다 사가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뭐 또 그렇고 이제 수박의 메인 큐레이팅도 아니니까 내가 굳이 이 가격 주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할 그죠, 필요도 그죠. 그러실 건 없으니까 없죠. 이제 안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도 있었어요. 알아? 잘 몰라요. 잘 몰라? 네. 그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게스가 짱이었는데 네. 리바이스는 뭐 그냥 그랬고 게스가 짱이었단 말이야. 음. 근데 어느 순간 그 잘 나가는 형들 중에 그 일진 무리 중에 패션에 특화되어 있는 형이 한 명 있거든. 네. 그런 형이 저버를 입고 온 거야. 저버가 이제 여기 바지 지퍼 올리는 앞부분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라고 라벨이 달려 있어요. 네. 마이클 조던도 입었던 네. 바지야. 근데 걔네들의 상징적인 바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밴디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네. 묶을 수 있는. 그게 되게 저는 상징적인 디자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도 막 사가지고 보이면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했는데 지금은 뭐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졌고. 근데 그거를 요번에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냥 로고 플레이 같은 걸 신나게 해가지고 그냥 캐주얼 브랜드로 만들어 버렸죠. 아이고. 뭐 그걸로 돈 잘 벌면 뭐 좋죠. 많이 벌었어요? 뒤지게 벌었을걸? 진짜요?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거가 LMC인가 무신사인가 거기서 라이센스를 가져간 거였던 것 같은데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막 크롭티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마랑테 프랑스와 저버의 헤리티지는 거의 희미해지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팔릴 만한 디자인들로 쭉쭉 빼더라고요. 근데 뭐 알게 뭐야. 뭐 그게 무슨 절대 진리도 아니고 브랜드 망가지면 어떡고.
그거 라이센스 돈 주고 산 사람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죠, 사실. 어. 그분만 행복하다면. 그거 해가지고 괜히 오리지널리티 지킨다고 했다가 말아먹으면은 그거 뭐, 그쵸, 사실. 뭐 매니아들이 뭐 밥 챙겨줄 거야. 어쨌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브랜드였고, 뭐 디젤처럼.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디자인적으로 사조가 있는데 네. 이걸로써 차는 뭐가 있지? 건물은 뭐가 있지? 음, 패션은 뭐가 있지? 이 정도 얼추 나올 수, 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어느 네. 정도 이제 이런 논리지가. 예, 있으면 좀 더 썰을 풀기가 풍성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안도다도의 그 네. 노출 콘크리트도 이제 네오 빈티지급으로 들어갔다고 아, 봐야죠. 근데 스타일링을 얘기하자면 네. 저는 그냥 그 밀레니엄 전사처럼 입는 거는 좀 그건 이제 너무 어, 투머치. 저희 스타일은 예. 아니고요. 근데 그게 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있죠. 예, 근데 이제 40살 먹은 제가 그러기엔 좀 그렇고 정말 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보통 시계나 신발 아, 정도 돼요. 그거는 뭐 예. 다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쵸. 뭐 잘하면. 그러니까 또 여기에 그냥 반바지에 폴로 셔츠 입고 그냥 흰색 양말 신고 프라다 아메리칸 컵 신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또 프라다 아메리칸 컵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냥 대동소이하게. 네. 근데 그 소2가 사실 소2가 아니야. 아, 커요. 커. 그래서 옛날 걸 찾아야 돼요. 아, 예. 그래서 뭐 알아서 취향 따라 입으시면 되겠지만 저라면은 제 스타일 안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근데 스트릿 입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스트릿이나 이제 고프코어 같은 거 입는 분들한테는 네오 빈티지 한두 개 섞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한참 필카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디카 하고 캠코더 찾고 그것도 그렇죠. 이제 재밌는 현상이죠. 맞아요. 예, 진짜. 빈티지가 점점 젊어지는 예.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빈티지는 또 뭘까? 이제 뭐 10으로 가겠죠. 예. 2010으로. 제가 꼽았던 거는 트리플 네. X예요. 그죠. 저도 트리플 X. 제가 봐도 트리플 어, S. 그 2017년도에 나왔던 그 초판의 네. 컬러웨이로 그래서 나 지금 메모를 좀 찾고 있어. 대박이었죠. 그거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어쨌든 과거에 레퍼런스가 있겠지만 네. 새로운 어떤 음, 파격을 줬던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프 화이트에 어떤 X자 써져 있는 티셔츠 이런 건 안 돼. 이런 것까지는 못 쳐줄 것 같고 또 내가 또 뭐 고른 게 있었는데 뭐 00년대 BMW 3 시리즈 이게 기계적으로도 우수하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도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느낌이. 지금하고 완전 예, 다르고 그러니까요. 이때만 해도 되게 최첨단 세련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올드해진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BMW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저 콧구멍 두 개는 저 사이즈가 제일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커지잖아요. 졸라 커졌지. 뭐 아니면은 뭐 이지? 아, 이지. 이지의 어떤 신발들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시대하고 상관없이 빈티지급으로 바로 승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라푸시보스의 그 초창기 그것도 이제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네. 옛날부터 그건 약간 이제 뭔가, 빈티지급으로 네. 취향을 받았어. 음, 뭐 아니면 해밀턴 랭이 이제 프라다로 인수되기 전에 해밀턴 랭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갖고 있는 뭐 본디지라든지 뭐 낙하산 느낌이라든지 등등등 네. 주머니가 많이 달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네오 빈티지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제 월반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었죠.
근데 이제 나이를 벌써 많이 먹었네. 그렇습니다. 끝.